박근혜 정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방인데요. 하나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촉발된 폭로와 또 다른 하나는 이 박근혜 정부의 현재 사정을 총지휘하는 사령탑 우병우 민정수석의 지금 상속재산, 처가 상속재산 매각과 관련한 폭로 보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 자세한 디테일을 말하기 전에요.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듯이 이 맥이 다 있습니다. 자, 녹취록이 지난 3월 초죠. 3월 한 6일쯤입니까? 윤상현 녹취록이 총선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그때 윤상현 녹취록은 살생부 등에 대해서 흥분한 윤상현 의원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구를 죽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김무성 대표가 살생부를 폭로하는 부분에 주요한 역할을 정두원 전 의원과 더불어서 했고, 이 부분을 들은 윤상현 의원이 그날 저녁에 흥분해서 친박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걸어서 죽여야 된다 라고 흥분한 내용이 터지면서 한마디로 당의 그 이항구가 공관위원장이 주도해오던 친박에 의한 총선 이 전략공천 방향이 완전히 흐트러지게 되면서 그 이후에 친박 비박이 타협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였고요. 그때 이 윤상현은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얼마 전에 복당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8월 9일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11시 시점에서요. 서청원 전 대표는 전대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여러가지 논란 끝에도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당 내부에 친박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제 이 녹취록, 그러니까 이 앞에 터진 거는 윤상현 의원이 김성애 전 의원,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에 출마 신청을 했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빠져야 된다, 대통령의 뜻이다, 딴 데로 옮겨서 해라, 친박 브랜드로 당신 거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는 한 건이 또 더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이 녹취록이 터졌습니다. 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자꾸 붙으려고 하고 엄해하고 그러면 누구도 가만히 있지 못하지. 이 누구라는 것은 이제 서청원 의원을 이야기한 겁니다. 감히 그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빨리 푸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지.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녹취록이 어제 3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한 언론에 같이 폭로가 되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에 사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뺀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올라갔고, 김기춘 전 실장이 상당히 총애한다, 이런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우병우 이 민정수석이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매각을 했는데,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진경준의 중재로 혹시 매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우병우는 민정비서관이 되고 난 다음에 진경준의 각종 이 넥센 주식 보유 등의 의혹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어서 넥센은 1326억에 그 땅을 사서 100억을 더 붙여서 주변에 40평짜리 땅을 또 붙여서 1426억에 갖고 있다가 1505억에 다시 1년 한 4개월 만에 되팔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납부됐을 거 아닙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보면 넥슨은 결국은 세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 1532억이 투입됐고, 이렇게 1532억이 들어간 땅을 1년 4개월 만에 1505억에 팔았으면 결국은 20억 이상의 손해를 봤는데, 기회비용, 즉 은행 이자 등까지 따르면 6, 70억의 손해를 보는 멍청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넥슨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건이 동시다발로 그저께 어제 이렇게 터져 나오는 부분이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루에 동시다발로 이렇게 당과 청 간의 중요한 폭로들이 터져 나와서 사실상 당청이 핵폭탄을 맞은 양상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보수 진영을 직결시킬 수도 있어서 꼭 이렇게 재앙적인 소재만은 아니지만, 내부에서 이런 식의 대형 폭로가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와서, 자, 오늘 보십시오. 서청원 전 대표는 녹취록 폭로가 인간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대에 안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 통제되지 않는 비박 친박들이 전대에 나와서 현재 일사불란하게 폭로를 하고 있는 비박들에 맞서 싸워서 전대에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어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대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경환, 윤상현 폭로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출마를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지금 이런 녹취에 대한 폭로가 왜 8월 9일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왔는가? 또 지금 롯데 수사, 그렇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이나 대우조선 등에 대한 수사가 지난 정권의 핵심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 또 대우조선의 뜯어먹기 등에서 지난 정권이라고 말하면 진위 비박이 관여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거의 목전까지 간 시점에서 이런 그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냥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당에 사실상 핵심적인 일을 하는 탑을 겨냥한 폭로가 연이어서 터져 나왔어. 이것은 결국 박근혜 정권이 사정을 하고 또 친박의 서청원 자장 최고 형님격을 당 대표로 만들어서 당을 장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한마디로 작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총을 먼저 뽑아야 살아남는데요. 항상 친박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뭔가 하면 먼저 뽑는 것 같았는데 항상 총을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한번 보십시오. 이완구, 작년 1월달입니까? 2월달입니까?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 척결을 기치로 총리에 취임해서 잘 나가는가 싶었는데 그때 자원외교 조사니 뭐니 수사가 딱 진행이 되고 경남기업이 걸리고 하니까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대통령을 겨냥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날 친박의 리스트들을 기자하고 인터뷰하고 호주머니에 넣은 채 자살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리 날아가고 부패 척결 시도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한 4, 5개월 지난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이 녹취 폭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찰에 고소하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이걸 가지고 끝을 봐서 누가 녹취해서 누가 언론사에 줬는가라는 배경을 완벽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추가로 대형 폭로가 2탄, 3탄, 4탄으로 계속 터져 나올 거다. 저는 지금의 이 녹취도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박근혜 정권은 이제 힘이 빠졌다는 걸 시인하고 당의 전대나 한마디로 대선 후보 경선에서 빠지라. 당신들이 주도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조금 더 땡겨보면 지금부터 한 열흘 전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롯데에서 50억을 수수했다라는 한 군소 언론의 보도가 있었지만은 그 보도를 전후해서 최경환 전 부총리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자, 최경환도 폭로에 의해서 그 보도는 거짓이라고 최경환 전 의원은 그 언론사를 고소했습니다만은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후 약방문이죠. 자, 최경환은 그 폭로에 의해서 지금 사실상 당 대표뿐만 아니라 힘이 상당히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또 폭로에 의해서 서청원 전 대표는 남의 말에 의해서 자기 출마를 이제 포기하게 됐습니다. 자, 서청원도 날라갔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또 겨냥을 할까요? 자, 비박이 봤을 때 이제 친박에서 단이라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유력한 후보는 없다. 오히려 이주영, 이정현 등은 친박이라기보다는 비박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하거나 교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친박의 당 장악은 물 건너가고요. 이제 비박이 당을 장악하게 될까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 전당대회와 또 대선 경선 등을 겨냥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런 어떤 부패 척결 수사가 이제는 이대로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정말 여건 더럽고 무섭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근처에 가서 있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화로 무슨 말을 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전화도 쓰지 말고요.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서 또 한다고 상대가 녹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는 목욕탕에 가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남습니다. 제가 저 당을 녹취당이라고 어제도 TV에 나가서 엄청나게 비판했는데요. 조폭이나 갱들도 저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요, 그렇게 녹취해서 폭로하면 그냥 안 두고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미스테리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물려 있는지 누구 하나도 끝을 보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윤상현, 최경환의 김성애 전 의원과 관련되는 통화에 있어서 문제는 뭔가 하면 화성갑의 김성애가 끝까지 공천 경합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구로 피해라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애에게 뒤에 대통령이 있고 당신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게 좋다. 딴 데 나가면 친박 브랜드로 밀어줄게 했는데 김성애는 결국은 공천을 탈락했죠. 자, 이 부분에서 비박은 범죄에 가까운 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사자가 아마 녹취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녹취해서 언론사에 흘린 부분을 뭐라고 탓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제3자가 녹취해서 했다면 공작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전화통화를 같이 한 당사자, 피해자 격인 김성애 전 의원이 녹취를 해서 그걸 비박 진영의 수뇌부에 줘서 이번에 폭로에 언론사에 건너가서 폭로에 넣은 걸로 보이는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자, 이름으로써 이제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이 비박을 표방하면서 비박 단일화에 앞장서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있어서 저러는 거 아닌가 했는데요. 결국은 이 친박 진영이 초토화되는 양상을 비박이 한 건 했습니다. 근데 한 건애가 이겨봤자 그놈의 당은 이제 정상되기 틀렸습니다. 자, 이 넥슨과 우병우의 거래에서 진경준이 개입했는지는 아직은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으로서 넥슨이 미치지 않고는 돈을 30억 또 이런 것 저런 걸 따지면 6, 70억의 손해를 보는 그런 거래를 강남 요지의 땅을 사면서 했을까? 또 중개인을 감추고 당사자 간 거래로 허위 신고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우병우 수석은 10억의 중개 수수료를 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실은 장인 이상달 씨가 돌아가신 그 시점에서 솔직히 말하면 그 땅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2008년 9월 무렵에 추석 때 터졌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해서 그 땅을
팔려고 애를 굉장히 써서 그 땅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어떤 이 현실에서 누구도 1000억이 훨씬 넘는 그 덩치가 큰 천평 강남 역에서 바로 지금 서초동의 삼성 사옥 큰 길 건너편 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1000평이 넘는 그 땅을 사들일 만한 재력을 가진 또 그런 어떤 위기의 시대에 그걸 살만한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잘 없었습니다. 또 길가가 아니라 길에서 뒷골목 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사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넥슨은 자신들이 손실을 보면서 우병우 일가에 거기 처가 일가 네 자매에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이 분할로 가산세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이 애로를 들어주면서 수십억의 이득을 보게 해줬다라는 부분은, 즉 세금 폭탄을 면하게 해줬다라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결국 넥슨의 김정주 회장은 도대체 무엇하는 인간이냐. 이 인간은 진경준의 주식 주고 돈 주고 또 우병우 수석의 땅까지 1300억을 들여서 사줬습니다. 자, 그 사업을 도대체 뭔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가. 자, 끝으로 보면요, 우병우 수석은 법적으로 내가 진경준 검사장과 당시에 통화를 해서 만나서 이걸 팔고 사고 해달라고 넥슨에 부탁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좌우 언론,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오늘 모두 나란히 이 톱으로 박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 한겨레입니다. 넥슨 우병우 처가 땅 거래로 20억대 손실이라고 한겨레는 보도했고요. 조선일보는 넥슨 담보까지 잡혀서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서 우병우의 강남 땅을 사줬는데 9개월 만에 30억 손해보고 팔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걸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누가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았든 우병우 수석은 좌우에서 이렇게 얻어맞으면 한쪽에서라도 카바를 해줘야 버틸 건데 버티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박근혜 정부 사정을 지휘하는 최고사령탑이 이번에도 날아갔습니다. 자, 전번에 이한구 때도 날아갔죠. 이제 박근혜 정부의 당에서 친박을 바치던 마지막 보루이던 최경환과 서청원도 이 전당대회에 대표로 나오지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요, 이번에 귀국을 하셨어요. 좀 심각하게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요. 뭐 마지막 승부수가 있으면 국민을 상대로 그거라도 좀 던져서요,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로 박근혜 정권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